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요동치고 있지요. 요동치는 이유는 어, 내리서니까 오르는 게 맞고, 이 지금 내릴 만한 요인들은 많이 있고 올라갈 만한 요인들은 아직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많이 내리서니까 좀 호재 반응하기도 했지요. 지금까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요때 요때는 다들 바닥이라 생각하고 웬만한 고수라 그러면 이제 계속 돈을 벌던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서 좀 많이 물렸습니다. 나도 위로 간다고 봤지요. 근데 예상을 깨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더 많이 내려갔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진짜 바닥인가 싶어 가지고 요게 확인을 했는데, 반등이 들어오고 요런 패턴을 가지고 이 저점을 지켜서 올라가길래 이제는 또 가는갑다 했더니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할 때도 요 저점을 못 뚫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게 마지막인 줄 알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제 상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좀 찝찝하긴 했지만은 2607이 전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링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것들이 좀 찝찝했지만은 그래도 빠질 만큼 빠졌고, 추세적인 하락은 있지만은 이제 반등을 한 번쯤 했다가 빠지는 게 맞지 않을까. 3300 갔다가 많이 깨졌으니까 한 3000 돌파 시도 정도의 반등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이렇게 깊이 쳐박았습니다. 이 지수는 또 과거에 2020년 우리 바이러스 사태 일어나기 전에 지수와 거의 비슷한 무렵까지 내려왔죠. 이때도 일부러 좀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일부러 좀 올렸다 아니면은 낙폭이 좀 있었는데 그 낙폭에 대한 반등으로 올라갔다가 내렸을 수도 있다 이래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2607 꼭대기를 치고 2018년도에 그전에 물론 올랐죠. 밑에서 올라가 가지고 조정을 받고 여기서 1800 고수들 얘기는 1850을 깨기는 힘들 거다 해서 역시나 여기서도 1850이 안 깨지고 올라가니 다들 이게 이제 조정 받을 만큼 받았고 이제 다시 또 갈 거다, 이 고점 돌파 테스트를 할 거다 이렇게 봤지요. 근데 경기는 사실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도 그런 관점들이 많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고 문재인이 워낙 설치고 다녀 가지고 그런 느낌 줬는데, 이때 사실 우리나라 거의 경제적으로 망한 거 비스무리하게 망조가 들은 상태였는데, 돈을 푸는 바람에 요 바이러스 사태로 빠져가지고 미국이 돈 풀고 우리도 따로 돈을 무지막지하게 푸는 바람에 이런 상승을 올라왔고, 이 상승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이 올라온 상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원위치를 했는데, 자, 떨어지기 전과 거의 비슷한 박스권 정도로 왔지요. 왔고 여기서 이제 전에와 비슷한 지점이 왔으니까 이 무렵에서 다시 반등을 한번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반등이 얼마나 강할지는 도통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볼린저 밴드 상이 주봉입니다. 보면은 이런 흐름에서 20주선을 뚫지 못하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이격과대가 벌어지면은 어찌됐든 간에 횡보를 하든 어떻게 하든 요 21선에 갖다 붙지요. 그래서 조금은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5주선 정도는 어떻게 닿지 않을까, 최소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격이 과대되면서 반등이 들어왔는데, 반등이 들어오고 조정을 받고 재차 빠질지 안 빠질지는 모르겠다 했는데 이격과대에 의해서 결국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업종 차트고 코스피 200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 200도 뭐 주봉은 비슷합니다. 코스피나 뭐 별 차이가 없지요. 일봉도 보시면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봉도 큰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내렸다가 여기 바닥 찍고 올랐다가 5일선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1선 뚫고 21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금요일날 외국장들이 빠졌으니까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제 종목들로 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전에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나름대로 내렸다가 요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지요. 그래서 코스피도 뚫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외국 시장들도 전저점을 뚫은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 메이저 시장들, 메이저 지수들이 뚫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 금요일은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강한 반등이 나왔고 금요일 날은 다시 하락이 나왔지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생각이 뭐 변함이 없습니다. 대세 하락 중에 반등이 있을 건데 어느 정도 반등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게 관건이죠. 등락 순위로 보게 되면은 상한가를 8개 쳤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종목들 신라젠이 며칠 전에 제 상장이 뭐 거래 중지가 풀린 건지 어찌된 건지 거래 중지에서 다시 나타나서 이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이거 따라 들어가면 거의 죽지요. 얼마까지 올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입건 관계가 많이 걸려 있어 가지고 뭐 쉽게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하고 박사님은 예상을 하던데 나는 주식에 대해 잘 모르니까 뭐 어떤 식으로 이 정권이 이끌고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 물린 기관도 기관 투자자도 꽤 많은 것 같고 개인들은 수없이 많지요. 개인들 중에서 뭐 돈 많은 사람들은 능력껏 이 구제받을 가능성이 뭐 구제받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알아서 적당한 가격에 팔고 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구제받을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선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주봉으로 볼 때 이거 수젠텍이네. 신라젠이 어디로 갔나? 신라젠. 요 신라젠이 최고 10만 500원까지 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제를 해서 그렇고 그 전에 한 15만원 정도 선까지 갔었지요. 10만원 넘을 때 뭐 들고 있는 사람 한 다리 건너서 하는 사람에게 내가 뭐 좀 파는 게 어떻냐 하고 물어봤는데 뭐 매도는 함부로 말을 못하지요. 어쨌거나 이틀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장 가격 8,000원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처음 상장 가격이 뭐 9,000원, 8,000원 정도 되죠. 요 시가가 9,350원이니까 처음 상장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요 내린 만큼 뭐 좀 반등이 있고 난 다음에 내릴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뭐 박사님도 여기 들어가 가지고 조금 뭐 1% 0. 몇 프로 수익 내고 나왔다고 하는데 타점이 들어오면은 원하는 타점에 들어오면은 타점이라는 거는 스캘핑 할 때 있어 가지고 타점을 얘기합니다. 그 타점에 들어오면은 재매수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2025년까지는 상장 폐지되지 않을 것이다. 즉 망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던데 뭐 그 근거가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나는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주식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사람은 잘 아시겠지요. 자 어쨌거나 내가 이렇게 꺼놓은 선들 있지요. 꺼놓은 선들을 보면은 그 선에
요 중간쯤에 이렇게 걸치게 됩니다. 내가 아주 하방으로 건 이런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쪽으로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건 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방으로 언더슈팅이 놓은 거죠. 그래서 좀 더 많이 올랐다 볼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내려가는 데 있어 가지고 요 라인을 따라 꺾게 되면은 결국 또 뭐 언더슈팅이라는 얘기인데 요 라인이죠. 요 라인 꺾게 되면 언더슈팅이 되는데, 이 라인은 아닌 것 같고, 요 밑으로 꺼져 있는 선 있지요. 요 라인 내려가는 거, 이 라인으로 따라 내려갈 가능성이 제일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라인들은 다 깨졌거든요. 그리고 요 라인을 복사해가 위로 올린 게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이 좀 더 맞는 것 같고, 그 중간 라인을 또 껐을 때, 그 어떤 라인이 이거죠. 이 라인도 보면은, 자, 여기 이 라인에 그 꼭지에 저항을 받고 떨어졌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추세를 갖다가 이 볼린저 밴드도 뭐 위로 부딪히면 내려오고 밑으로 부딪히면 위로 올라가고 이런 걸 하듯이, 이런 추세도 이렇게 밑으로 부딪히면 위로 올라가고 추세 이탈해 가지고 과대가 놓으면 또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위로 올라가는 추세에 부딪혀서 뚫느냐 안 뚫느냐 관심을 가졌는데 뚫지 못하고, 이건 코스닥이네요. 코스닥 말고 코스피로 봐야 되는데 잘못 봤습니다. 자,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인데, 자, 요 라인을 보면은 장중에 뚫었다가 종가에 딱 물어놨지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추세에. 그리고 이 위쪽 추세도 요 밑에 추세 요거를 따라갈 것이냐 이걸 따라갈 것이냐는 뭐 잘 모르겠지만은, 뭐 지금으로 봐서는 요 추세를, 지금 이 추세를 따라갈 가능성이 지금 좀 많아 보인다. 그래서 이 추세와 연결되는 요쪽 라인과 이쪽 라인에 지금 조금 강하게 이 저항과 지지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는 뚫고 올라갔다 재차 내려왔지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서 저항받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받고 못 견디고 떨어지고, 그리고 이 중심선을, 요 중간선, 뭐 그래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한번 그어 봅니다. 중간선을 뚫었더니 재차 중간선을 위로 올리려고 시도를 장중에 했다가 밀렸고, 재차 뚫는 시도를 하루 이틀 하고 재차 또 밀렸거든요. 그리고 다시 시도를 하다가 밀렸으니까 이 정도는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뚫으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쭉 빠질지 어떨지. 이번 그 거래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과거의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게 뭐냐면은, 올라갈 때, 이 일봉입니다. 올라갈 때 보시다시피 그 조정다운 조정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요 당시는 여기 그래도 뭐 한 0.38이 좀 될라나? 아니면 한 25%좀 되려나? 4분의 1. 뭐 그 정도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도 횡보하면서 조정받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재차 강하게 올라갔고, 이것도 이 정도 떨어지길래 이거는 조정 거다 하고 생각했는데 또 올라갔지요. 근데 삼성전자는 여기서 꼭대기 치고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빠른 경향이 있더라고요.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조금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종합지수보다. 자, 그렇게 지수를 나는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뭐 여기까지가 이제 결론입니다. 반등은 하지만은 조금 전체적인 추세는 하락이다.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다. 시기적으로 6개월이 더 떨어질지 1년이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얼마 있지 않아서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는 뭐 그런 조정은 있을 거다. 근데 그게 반등인지 이제 대세 상승의 시작인지 또 그거는
좀 지나봐야 되겠는데 어쩌면 대세 상승이 시작일 수도 있다. 지금 거의 개인들은 거의 다 죽어가고 중수, 하수들도 거의 다 죽었고 고수들도 지금 고사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사님 정도 되는 고수들도 대출받은 돈 이자 갚기에 급급할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본 직업에서 벌이가 없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지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무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 매매는 파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뭐 본업이 있고 본업보다 더 많이 벌고 더 자신 있고 하면은 뭐 주식적으로 매진을 할 건데 뭐 그만큼 안 되니까 규모도 그만큼 안 되고 다른 사람 돈을 받아가지고 운용을 하면은 그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본인 돈만 운영하기를 고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고. 자, 선물을 봐도 그렇고 뭐 주식을 보더라도 뭐 비슷합니다. 주식은 내 신라젠을 봤는데 뭐 신라젠 말고 다른 종목들을 뭐 한번 볼게요. 그 등락순위 상한가 친 종목이 위메이드 맥스, 나 잘 모르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쳤네요. 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락 중인데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간다, 이거 말고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한가를 쳐도. 그래서 지금 악재의 그 터머리에서 반등이 들어오는데 이 반등은 어디서 반등이 끝날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사야 된다는 신호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만큼 올라갈지 아니면 그만큼 올라가지 않고 다시 내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 매매를 보게 되는데 이거는 내가 아까 보다가 말한 건데, 자, 기간 매매 중에서 이거를 왜 켜놨는가 하면은 주식 선물을 본다고 켰습니다. 주식 선물을 갖다가 본 이유가 뭐냐, 주식 선물의 거래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내가 전에는 좀 건드리다가 옵션에만 뭐 매진을 하자 해가지고 안 건드렸는데,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안 본 지 꽤 됐는데 안 본 사이에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것도 이 파생이 그림자잖아요. 이 그림자가 본체보다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보면은 그 9월 9일 12월물입니다. 9월 9일 10월물부터 지금이 11월물이 시작됐지요. 11월물까지 시작된 걸 보면은 거래소에서 5조 6,900억, 약 5조 7천억을 샀지요. 그리고 선물을 5천 계약을 샀습니다. 콜을 사고 풋을 샀습니다. 수량으로 볼 때. 금액으로 보면은 또 틀리네요. 금액은 거래소가 9천억을 샀고 9월 9일부터 선물이 4천억을 샀고 콜을 사고 풋을 팔았습니다. 이까지만 딱 보면은 거래소부터 선물 옵션까지만 보면은 외국인은 완전한 상방입니다. 한 달 하고 하루 지났지요. 월물로 볼 때 한 달하고 하루 지났는데 한 달 하루 동안에 완전한 상방입니다. 근데 주식 선물이 1100억을 팔았습니다. 이 주식 선물은 내가 레버리지가 10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1천을 판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로 보고 있는데 위로 완전히 대놓고 상방인데 주식 선물을 합치니까 하방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개인 중에도 고수들은 하방으로 걸어놨네요. 많이 걸어놨네요, 주식 선물. 근데 이래 주식 선물 매도를 친 사람들을 갖다가 쫑나게 만들고 또 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익 나게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개인의 주식 선물 매도세가 내가 볼 땐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안 놔둡니다. 일주일로 한번 볼게요.
일주일로 보게 되면은 오늘이 어제 오늘 마지막이 14일이니까 일주일 동안을 봅시다. 일주일보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새로 시작을 했으니까 옵션이. 자, 이래 보면은 거래소가 2,600억을 샀고 선물을 2,800억을 샀고 콜을 사고 풋을 팔았고 주식 선물도 샀습니다. 이 샀다는 얘기는 올라갈 만한 종목에 샀다는 얘기죠. 아까 이래 보면서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이 9월물부터 이래 보면은 이 수량을 볼 때 수량과 금액을 비교해 보면은 뭔가 다름을 느낄 겁니다. 이 수량을 볼 때는 거의 비슷하지요. 레버리지가 10배나 큰데 비슷합니다. 근데 금액으로 보면은 비슷하지가 않지요. 비슷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강하다. 그리고 매도를 한 일부는 뭐 그대로 가져가는 것 같고 매도를 친 개인을 죽일 수 있다. 계좌를 쫑나게 만들거나 종목을 쫑나게 만들 수 있다. 주식 선물 쪽으로는 주식 쪽으로는 그런 관점으로 내 눈에는 보입니다. 뭐 사람마다 보는 눈이 틀리니까 내하고 같이 보는 사람도 있고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요. 자, 요거는 요 정도 해가지고 추가 설명을 마치고 결론은 아까 다 내놨습니다. 자, 금요일날 외국인이 샀지요. 그래서 사고 선물 사고 콜 사고 푸 팔았습니다. 주식 선물까지 샀습니다. 완전한 상방이죠. 완전한 상방. 완전히 대놓고 상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보게 되면은 선물도 대놓고 상방으로 올라갔지요. 업종 차트도 보면은 대놓고 상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나중에 좀 밀렸지요. 10분, 15분 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뒤에 조금 밀렸는데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은 드는데 해외 증시로 볼 때 다우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이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조정이 20일 라인, 이 이동평균선들이 모이는 라인 근처에서 조정을 받았지요. 나스닥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이평선을 다 뚫고 내려왔거든요. S&P 500은 S&P 500도 이평선을 다 뚫고 내려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모든 이평선을 다 뚫고 내려왔지요. 이런 걸 보면은 이것도 다우가 그 미국 파생 어떤 부분들과 연관이 있어서 이랬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려면은 뭐 나스닥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나스닥은 100 종목이고 S&P 500이 500 종목이다. 미국의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회사들 중에서 조원해서 500개를 골라놓은 게 S&P 500이니까 S&P 500이 전체의 흐름을 대표한다 이래 보는 게 맞지. 아니면은 큰 기업은 다우가 대표한다 이래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IT 기업 뭐 또는 그 R&D 기업 뭐 이런 기업은 나스닥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기업을 봐도 이렇게 모든 이평선을 다 뚫고 내려왔습니다. 강한 상승에 대한 조정인데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갈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통상적이라 그러면 10중 한 7, 8, 9쯤 되죠. 10중 7, 8, 9 정도는 요 저점을 지키고 위로 올라가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올 때 어디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올라오면 반드시 수익 실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익 난 것들. 그리고 가능하면은 새로 들어가는 거는 말리고 싶습니다.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말리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이거는 100% 확실하다. 본인이 확신하면은 뭐 그 종목, 그 타점은 들어가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은 말리고 싶고 왜냐하면 내 영상을 보는 사람은 고수는 없으니까 전부 중수나 하수쯤 되죠. 그런 사람들이 내가 10 몇 년 했네, 20 몇 년 했네 했다고 한들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뭐라고 정의했지요? 고수들 일부까지 죽이는 시장이다. 왜? 크게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기간 조정을 통해서 고수들까지도 상당 부분 죽일 수가 있고, 아니면 깊은 지수 하락을 통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패턴을 쓰지 않을까. 단순하게 이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볼 때 여기서 상당히 폭락을 시켰죠. 여기서 올라서 여기서 한동안 조정받다가 이렇게 한 1, 2년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조정받는 줄 알았는데 조정받는 척 해가지고 조정을 끝낸 척 하다가 올렸다가 바이러스 사태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내렸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는데 내가 예전에 말했던 뭐 800 갈 수도 있다 이 얘기는 IMF 사태와 똑같은 사태가 우리나라에 벌어진다면 이라는 전제를 뒀습니다. 우리나라의 IMF가 두 번 다시 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때는 멍청한 YS 때문에 온 거지.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었으면은 뭐 그런 일이 안 벌어졌지요. 멍청한 YS가 정권을 잡고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권을 잡은 DJ는 지레 겁먹고 또는 빚진 게 많아 놓으니까 빚진 나라들에게 우리나라의 국부를 갖다 상당히 넘겼습니다. 그게 나중에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재조명돼야 될 텐데 뭐 그래 되겠습니까? 뭐 YS라든지 DJ라든지 워낙 우리나라 정치사에 영향력이 있고 끈질기게 살아남은 놈들이기 때문에 뭐 거기를 비방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20대와 지금 30대들은 지금 40대, 50대, 60대, 70대 이런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40대, 50대들은 거의 뭐 김일성 주체 사상에 의한 빨간물이 든 세대들이고 60대, 70대들은 그래도 반공의식이 강한 세대고 20대, 30대는 반공이고 뭐 주체 사상이 나발이고 모르겠다. 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잘 먹고 잘 살면 나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애국심을 가진 사람도 있으니까 그나마 가장 치우치지 않고 건전한 세대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남자의 경우입니다. 여자의 경우는 또 틀리죠. 나중에 정신 차릴지 모르겠는데 워낙 귀하게 자랐고 남자보다 더 받는 걸 갖다가 당연시하고 교육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혜택을 무한히 받고 살아온 거를 갖다가 피해를 보고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마인드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20, 30대 되는 여성들 문제가 많은 세대고 지금 10대나 그 밑에 세대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까지는. 하지만 아직도 건전한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 자, 이 월봉으로 볼 때 지금은 아까 결론 낸 추가 설명을 하는 중입니다. 월봉으로 볼 때는 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죠. 이렇게 침체 국면에 접어들어서도 좀 오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IMF 오기 전에는 96년 초부터 침체 국면이 왔고 이 침체 국면을 벗어나는데 2년 몇 개월, 약 2년 6개월, 2년 8개월 정도, 그러니까 3년 가까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침체 국면이 3년이나 갈 거냐 잘 모르겠는데 이때 내려오는 속도하고 지금 내려오는 속도가 다르죠. 기울기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 정도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때는 뭐냐? 리먼 사태 때입니다. 리먼 사태. 근데 이 오름폭이 워낙 크고 강렬하기 때문에 또 이 폭이 크기 때문에 내리는 것도 요거보다는 조금 더 길 수가 있을 것이다. 이때 보면은 2007년 뭐 한 10월 정도에 꼭대기 치고 2010년 2009년 3월 정도
3월 정도에 탈출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꼭대기가 여기죠. 2021년 6월 달에 꼭대기 치고, 그러면 올 연말에 바닥을 치고 내년이면 탈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IMF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더한 침체 국면이 왔거든요. 2007년 니먼 사태가 왔나? 뭐 그때도 니먼 사태가 오기 전부터 떨어졌는지 뭐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어디쯤부터 해가지고 그 뒤에 더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으로 더 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이 확전이 될지 아니면 남중국해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확전의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알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일단 좀 적습니다.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친미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도 주의 주장이 많기 때문에 말들이 통일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핵폭탄을 만들게 해주자, 뭐 전술 핵폭탄을 갖다 놓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나는 전술 핵폭탄이라는 게 뭐 그렇게 위력이 센지 몰랐습니다. 우리 나가사키 하고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원폭이 5킬로톤과 10킬로톤이거든요. 지금 전술 핵이라는 게 그보다 큰 걸 얘기합니다. 전술 핵은 뭐 수십 킬로톤짜리를 전술 핵이라 그러고 수백 킬로톤짜리를 전략 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의 뭐 한 50배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수십 배 되면은 전략 핵무기고, 뭐 그거 한 몇 배 되면은 전술 핵무기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 떨어졌을 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가 거의 아작이 났지요. 전술 핵무기에도. 그러니까 핵무기는 작다 해도 그 파괴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핵무기가 우리나라에 떨어지면은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는데 지금 걸렸던 세월보다 더 걸리거나 아예 못 일어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쟁이 벌어지지 않게 외교적으로 잘하는 대통령이 뭐 옷을 뭐 어떻게 입니 저떻게 입니 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뭐 문재인 영부인이 그 얄궂은 영부인이 옷을 갖다가 뭐 잘 입고만 했는데 얼굴도 못생기고 몸매도 안 되니까 옷이라도 잘 차려입고 가야 외국에서 그래도 한국이 잘 산다 하더니 그래도 명품은 걸치고 나왔네 정도로 봐줄 수 있지. 그 못생기고 한 사람이 그 옷까지 추리하게 입고 다니면은 뭐 보기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옷 가지고 시비 거는 그 뭐 기자들 뭐 우파 세력들 뭐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굳이 나누면은 나는 진보 쪽입니다. 진보 쪽인데 공산당이냐 그러면 나는 자유주의를 추구합니다. 공산주의를 극혐합니다. 근데 내 사고 안에도 공산주의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왕처럼 김일성이나 김정일처럼 대장질을 하면 사회주의가 최고지요. 근데 내가 그렇게 대장질을 못하고 살게 된다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유사이래로, 전 세계 유사이래로 이 머슴이나 종이나 노예들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머슴이나 종이나 노예입니다. 옛날로 따지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산 적은 없다. 평화롭게 산 적이 없다. 박해받지 않고 산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나는 예전 유사일의 세상 중에서 가장 살기는 평민들이 살기는 좋은 세상이다. 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만든 뭐 종교가 기독교인데 나 또 기독교를 또 싫어합니다. 근데 내 주위에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내인데 전도를 많이 하는데 씨알도 안 먹힙니다. 엘리트들이 기독교로 많이 갔지요. 엘리트인들이 기독교로 많이 갔습니다. 내가 뭐 이 연불하는 영상 하나 올렸죠. 며칠 전에 올렸는데 어젠가 그젠가 엊그젠가 뭐 며칠 올렸습니다. 뭐 박사님이 재미삼아 만든 건데 내인데 보내줘서 듣다가 올려놓고
기왕이면 들어보자. 그냥 듣다가 자꾸 찾아 들으려니 귀찮고 그냥 유튜브 켜 놓으면은 어, 하다못해 광고비라도 몇 원 붙으니까 유튜브로 보자 이래가지고 내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를 보는 사람은 매도 안 되고 또 종교가 다른 사람은 이런 놈 봐라 이래가지고 또 구독 끊고 나갔겠지요. 구독 끊고 나간 사람들이 내 채널에 뭐 한 지금 최고점 대비 구독자 수 한 10몇 프로 됩니다. 많이 나갔습니다. 그 나간 사람들이 다 내 때문에 나간 거죠. 박사님 영상 보고 들어왔다가 내 하는 짓거리가 꼴보기 싫어서 나갔는데 뭐 별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별 상관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새벽에님처럼 매달 통신비 보태서라고 조금이라 보내주시는 분들이 참 고맙지요. 그런 분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이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내가 뭐 굳이 뭐 여기서 돈도 안 되고 광고도 안 되는 뭐 이런 걸 할 이유가 없지요. 뭐 돈 되고 광고도 많이 붙을 수 있는 광고도 많이 봐줄 수 있는 뭐 이런 컨텐츠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하는 거는 뭐 이야기했기 때문에 끝을 본다는 의미가 뭐 상당히 큽니다. 자, 우리 야간 시세를 보게 되면은 야간에 조금 빠졌습니다. 4.75, 286.15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졌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 알 수가 없습니다. 486점 뭐 이러면은 뭐 거의 시가보다 더 빠졌네요.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최저 가격보다 더 빠진 겁니다. 최저 가격보다 종가가 286.15인데 우리 최저 가격이 보면은 저기 287이었죠. 그래서 우리 최저 가격보다 더 낮은데 요 작은 창 이거는 또 야간 선물에 대한 차트죠. 요 꼬리를 길게 달았고 요 위에 20일 라인 근처까지 올랐다가 빠졌는데 이걸로 봤을 때 좀 더 가지 않을까 위로. 요걸 봤을 때는 요 밑에 꼬리 달고 올라왔습니다. 꼬리 달고 요 저점을 뚫고 꼬리 달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따지면 이 저점을 뚫었다는 얘기죠. 뚫고 내려갔다가 양봉이 났기 때문에 위로 좀 더 올라간 겁니다. 음봉이 났으면 밑으로 더 내려갔겠죠. 그래서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훈풍이 조금 불어줬으면 좋겠다. 또는 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수익이 남은 계좌는 무조건 트시라. 그리고 100% 확실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100% 확실하지 않은데 들어가지 마시라. 현금을 가지고 있으시라. 왜냐 6개월 안에 분명히 반등이 있을 만한 하락이 온다. 그때 들어가서 그 반등만 먹어도 수익을 봐도 계좌 복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정 들어가고 싶으면은 플러스 나와가지고 수익 난 거 그 금액 가지고 운용을 해서 수익 난 것에서 수익을 내시라. 뭐 이런 개념으로 나는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상당히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내가 영상을 만들었고 내가 지금 시간이 뭐 12시가 넘었네요. 오전부터 시작했는데 내가 뭐 운동하러 나갔다 올 예정인데 운동하러 나갔다 오게 되면은 피곤해 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시장을 볼 수도 없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면은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영상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내가 정신이 그래도 맑을 때 이 영상을 만들고 운동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뭐 컨디션도 별로 안 좋고 해서 운동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밖에 나가서 뭐 걷는 자체가 일단 운동이라 생각한다면은 그것도 안 걷는 것보다 나으니까 사람은 안 움직이면 죽습니다. 내가 운동하는데 그 한 분이 뭐 80세라 그랬나? 뭐 43년생이라 한 것 같은데 뭐 40년생도 있고 43년생도 있습니다. 꼭 나이 많은 사람이 나하고 친하려고 자꾸 그래요. 나이 젊은 사람하고 난 친하고 싶은데
남자고 여자고 나이 많은 사람이 자꾸 나하고 친하려고 그래서 나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친해 놓으면은 좀 있으면 세상을 가져가잖아요. 오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래 갈 사람하고 친하고 싶지, 얼마 있다가 가져갈 사람하고 별로 친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내가 살면서 가져갈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거래처의 대부분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직하는 분들이 많고, 하직하기 전에 찾아뵌 분도 있고, 또 찾아뵙고 싶은 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찾아뵙는 거죠. 나한테 만약에 로또나 하나 걸려가, 로또 1등 걸려가 공돈이 생긴다. 이러면 그 돈 가지고 나한테 뭐 우호적이었고, 도움을 주었고, 밥 한 끼, 소주 한 잔을 사준 사람들, 뭐 은혜를 갚고 싶은 생각이 제일 우선입니다. 뭐 그전에 할 일도 있기는 있는데, 그전에 일들은 뭐 여러분과 생각이 동일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 자, 어쨌거나 뭐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다음 주는 좋은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많은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